여러분,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모든 문제가 척척 풀리거나, 사업에서 연이어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혹은 운동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마치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배처럼 아무것도 여러분의 기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흥미로운 역사적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이후 진나라의 명장 두예가 오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 사자성어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파죽지세의 유래가 된 역사적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기 265년 중국 대륙은 오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멸망한 후 위, 촉, 오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시대가 끝나고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사마씨 가문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마염은 위나라의 원제를 협박하여 퇴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제라 칭하며 천하 통일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제의 눈에는 이제 남방의 오나라만이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오나라는 손권이 세운 나라로 강남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강이라는 천연 장벽이 있어 북방의 군대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나라를 정복해야 한다. 무제는 그의 신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제의 신하들 중에는 두예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두예는 군사 전략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오나라 정벌을 위한 계획을 세워왔고 마침내 그 계획을 무제에게 제안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하, 신이 오나라를 정벌할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두예가 무제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무제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두예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나라는 장강을 의지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름 장마철에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이 예상을 뒤엎어 그들이 가장 방심한 시기에 공격하려 합니다. 무제는 두예의 대담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두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천하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오. 이번 원정의 총사령관으로 그대를 임명하겠소. 두예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은 반드시 폐하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나라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예는 서기 279년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원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중국 대륙을 다시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나라의 황제 손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은 진나라의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손호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나라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소? 장강이라는 천연 요새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소? 손호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노련한 장수 중 한 명인 장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하, 진나라의 두예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손호는 장음의 충고를 무시하며 웃었습니다. 그대는 너무 걱정이 많소. 여름이 다가오고 있소. 장마철에는 어떤 군대도 장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오. 이렇게 오나라는 외부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채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부패로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예가 노리던 바로 그 약점이었습니다. 서기 280년 2월 두예의 군대는 오나라의 중요 거점인 무창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오나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창은 장강 중류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잃는다는 것은 오나라의 방어선이 크게 무너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무창을 점령한 두예는 다음 단계를 위해 군사들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나라의 심장부인 건업을 향해 진격해야 합니다. 두예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건업은 오나라의 수도로 지금의 남경입니다. 그러나 한 장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령관님, 곧 장마철이 됩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공격의 시기를 가을 이후로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두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는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칼로 한두 마디만 쪼개면 그 다음은 칼날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지니 손댈 곳도 없게 됩니다. 두예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기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나라 군대는 연이은 승리로 사기가 충천해 있었고, 반면 오나라는 중요 거점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계속 공격한다면 마치 대나무 마디를 연이어 쪼개는 것처럼 오나라의 방어선을 차례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건업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오나라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두예의 결단력 있는 지휘 아래 진나라 군대는 신속하게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나라의 방어 거점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수도 건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나라의 수도 건업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손호는 진나라 군대가 이렇게 빨리 수도 근처까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어떻게 진나라 군대가 이렇게 빨리 진격할 수 있는 것이요? 손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장음이 답했습니다. 폐하, 두예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장마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오? 장음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폐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진나라 군대의 기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이 우리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손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는 말이요? 장음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두예의 군대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오나라의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수도 건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예는 선두에서 군대를 이끌며 자신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는 내 말이 맞았소. 오나라의 방어선은 연이어 무너지고 있소. 두예가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진나라 군대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 오나라의 군사들은 점점 더 사기를 잃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진나라에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예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오나라의 영토를 점령해 나갔고 마침내 수도 건업 앞에 도달했습니다.
건업을 둘러싼 방어선은 이미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도시 안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건업성 앞에 진나라의 대군이 도착했을 때 오나라의 황제 손호는 이미 항복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손호는 관을 수레에 실은 채 손을 뒤로 묶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두예의 말 앞에 엎드려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신은 폐하의 관용을 구합니다.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호가 두예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예는 말 위에서 내려와 손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의 항복을 받아들이겠소.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이렇게 서기 280년 오나라는 멸망하고 중국 대륙은 진나라의 통치 아래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두예는 승리의 소식을 무제에게 전했습니다. 폐하, 신이 폐하의 명을 받들어 오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천하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제는 크게 기뻐하며 두예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공을 세웠소. 그대가 말한 대로 오나라를 정복한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요. 이렇게 두예의 파죽지세라는 표현은 역사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한번 시작된 기세를 몰아 연이어 승리를 거두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예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공격을 감행했으며 군대의 사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통찰력이 파죽지세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통일로 중국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불행히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제 사후 진나라는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다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는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이은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과 결단력,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만나 이루어낸 압도적인 성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파죽지세는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는 부수다, 깨다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강력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죽은 대나무를 의미하며 지는 의라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는 기세, 형세,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네 글자를 조합하면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직역이 나오는데 이는 한번 시작된 기세가 멈추지 않고 연이어 이어지는 강력한 형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의 첫 마디를 쪼개면 그 기세로 인해 다음 마디까지 쉽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죽지세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이는 한번 승기를 잡으면 연이어 승리를 거두는 상황, 또는 한번 시작된 일이 탄력을 받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파죽지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일파만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파도가 만 개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파만파가 주로 부정적인 상황의 확산을 의미하는 반면 파죽지세는 주로 긍정적인 기세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승승장구라는 사자성어도 파죽지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멀리 진격한다는 뜻으로 주로 군사적 상황에서 연이은 승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파죽지세가 기세의 연속성과 파괴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승승장구는 승리의 연속과 진격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중국 진나라 시대의 역사서인 진서의 두해전에서입니다. 두해가 오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두해는 자신의 군대가 오나라의 방어선을 뚫고 연이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군대의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고, 이것이 후대의 파죽지세라는 사자성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죽지세는 주로 군사적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뚫고 연이어 승리를 거두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었죠.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시대의 명장 이세민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이나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도 파죽지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파죽지세의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한 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 상황, 스포츠에서 한 팀이 연승을 거두며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 또는 개인이 학업이나 경력에서 연이어 성취를 이루는 상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의 개념은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공의 선순환 또는 모멘텀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한 번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음 성공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죽지세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잘 포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죽지세는 단순히 외부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부여와 의지력의 강화도 포함합니다. 한번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 기세를 몰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내적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개발이나 습관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파죽지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타이밍입니다. 두해가 오나라를 정복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죽지세는 인내와 끈기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두해가 오나라를 정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으며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성공은 대개 오랜 준비와 인내의 결과입니다. 파죽지세의 기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파죽지세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파죽지세의 교훈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 첫걸음이 파죽지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과아지옥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